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방향치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의 움직이는 힘은,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학군이거든요. 엄마들의 그 불타는 학구열이 보이지 않게 이 집값을 움직이게 있어요. 제가 너무 운전박대 많이 당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 하루 만나면 손님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 딱 들으면 이거 초보구나, 이거 좀 해봤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완전 초보면 부동산에서 완전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저희 집에 이런 지도가 책장이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두 줄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실전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금매를 잡는 임장법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본 20, 30대, 그리고 매매를 해보셨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적은 이 40, 50대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의 저자이신 앨리스어 허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작가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장의 여왕, 그리고 발품의 여왕, 지역 전문가로 통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한 달 전쯤에 서점에 들렀다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허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임장이란 무엇이고 임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임장이라는 거는 이제 현장에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임장이 뭔지 잘 모르죠. 임장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 시골집을 마련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가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아파트가 있고 또 그 많은 지역과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이제 어디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어디가 이제 뭐 돈이 오를 아파트인지 이런 거를 찾아보러 가는 그런 이제 부동산 이제 여행이죠. 말하자면. 간략하게 말씀 들어봤고 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강남이나 마용성에서 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는데요. 뭐 꼭 지금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만약 어떤 급매가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전에 내가 그 지역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한 번 가서 알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예. 내가 사는 지역도 우리가 솔직히 뭐 잘 모른단 말이죠.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전에 내가 그 지역을 좀 공부를 해야죠. 제가 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는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모르는 지역, 처음 가는 지역 가서 지도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세세하게 그 지역에 상권이 어디 있고, 뭐 그 상권 안에 학원가는 있는지, 편의성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동네 사람들의 뭐 수준이 어떤지,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거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그만큼 전세부터 부족해지고, 그럼 전세값이 오르죠. 그러면 전세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 같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미리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이 강남이 예를 들어 뭐 20억 하던 게 16억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급매죠. 그러면 가서 잡아야겠죠. 그렇다는 건 내가 이 아파트가 뭐 리센트 같은 게 20억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머릿속에 20억 넣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다가 네이버 매물이 16억이 딱 떴어. 그러면 전화해서 바로 사야겠죠. 그렇게 금매를 잡는 건데, 그거는 뭐 서울 특수한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공부해서 내가 살 아파트를 찍어놓고 와서 가격 흐름을 계속 보다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저점인가 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 이제 방법으로 가는 거죠.
임장지도 얘기 먼저 한번 네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임장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을 아는 과정에서 작가님께서 보시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 그 포인트들은 다 이 임장지도에 네, 제가 지도 이제 샘플로 한번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화면이라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이렇게 지도를 제가 직접 다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방향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하려고 이제 한 분 대부분들이 뭐냐면 그 지역의 흐름을 잘 볼 수가 없는 게 뭐 구독시장 같은 데서 이제 경매 이제 물건을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달랑달랑 나가는 거죠. 그럼 그거 들고 나가서 그 아파트만 보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법원 가가지고 이제 입찰가를 써야 되는데 얼마 쓰지? 그리고 모르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도대체 지금 이게 뭐 간평이 지금 2억인데 네. 내가 그러면 얼마에 써야 1억 9천을 써야 돼, 뭐 2억 1천을 써야 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아파트가 더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이거 모르는 네.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아파트를 보고 왔거든. 그러면 얘가 살기 좋은가?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하나? 이런 생각이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입찰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폐차를 많이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2억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분위기 앞으로 좋으니까 2억 5천 갈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요만큼 먹고 요만큼 비용 떨고 그럼 이거 써야지 그러면 조금 높은 가격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낙찰 받는 거고, 낙찰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모르겠어 그럼 보수적으로 쓰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매할 때 몇 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2년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첫 6년 중에 첫 2년을 첫 2년에 막 잘못된 것도 사고, 막 묻지마 투자하고, 막 어디 좋다 그러면 가서 그냥 막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사고 나서 보니까 흐름을 잘못한 게 많았고, 또 막 남이 안 사는 못난이 물건도 많이 샀고, 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하고 내 스스로 판단력을 키워야겠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지도를 이제 딱 해가 확대해가지고 그 엑셀에다 옮겨요. 그대로 옮겨서 이제 작게 뽑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A4 용지로 한 10장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생이 오려가지고 붙이는 거죠. 붙여갖고 딱 이렇게 만들고 보면서 여기다가 막 제가 상권 막 표시하고. 그러니까 뭘 표시하시나요? 뭐 상권도 표시하고, 뭐 여기 뭐 전철 있다 그러면 전철도 표시하고,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오면 새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연도, 세대수, 시세도 적는 거죠. 처음에 되게 오래 걸려요. 중요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군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게 내가 이 지역을 모르니까 이 지역에 도대체 학군이 있는 건가 없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뭐 네이버 매물 쫙 보면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이 막 자세하게 올려줘요. 뭐 무슨 초 학군, 무슨 중학교 학군 이러면 여기가 아무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안 적는데 어떤 아파트를 가면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학군 이렇게 적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동네가 그 학군이 중요하니까 그걸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동네가 뭐 학군이 좋구나. 그럼 거기다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지. 나는 모르니까. 제가 지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좀 블럭으로 나누죠. 1블럭, 2블럭, 3블럭. 비싼 아파트, 덜 비싼 아파트, 그다음에 뭐 좀 싼 아파트, 아니면 새 아파트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 부동산 가는 거죠. 가서 이 지도 들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왜 선호하나? 여기 무슨 학군이 있던데 여기 학군이 좋나요? 그럼 여기 인기 완전 선호 학군이다. 그러면 혹시 학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차로 가서 보면 상권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막 하거든요. 상권 가서 보면 벌써 상가가 쭈삣쭈삣하잖아요. 꽉 찬 상가 딱 보면 장사 잘 되는구나, 공실이 많구나 보이는 상가 있잖아요. 그 가서 보면 학원가 쫙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요 동네가 인기가 많구나. 우리 한국의 움직이는 힘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힘은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학군이거든요. 엄마들의 그 불타는 학구열이 보이지 않게 이 집값을 움직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중학교 가는 학군, 여기 선호학군, 여기 선호하지 않는 중학교 학군, 길 하나 차이인데 얘하고 2억 3억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사전에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의 사전 공부를 미리 한 다음에 실제로 현장 가서 부동산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정보를 또 얻는 거죠.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만들고 현장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을 가시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부동산 갔을 때 이렇게 홀대 받은 적은 없으세요? 저희는 가면은 별로 대응 안 해줄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경매로 노하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경매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이가 되게 어릴 때, 애가 네. 4살 때 4살 시작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유치원 보내놓고 아침에 이제 막 일찍 보내놓고 9시에 막 물하고 진짜 김밥 한 줄 싸들고 막 이제 애가 4시에 오니까 4시 오기 전에 가야 되니까 뭐 부동산 가면 10시도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머리 희끗희끗한 남자분 있는 그런 데는 막 뭐 재수없다, 뭐 아침 일찍 이게 무슨 뭐 소금 뿌리자 나가라, 뭐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에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엄청 홀대를 받았죠.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지구멍 들어가고 싶고 막 손발 떨리고 막 앉아서 울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화해서 좀 친절한 부동산 가기도 하고요. 전화 좀 몇 군데 돌려봐서 이렇게 친절한 데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갔어요. 뭐 비타씨 뭐 이런 음료수 있잖아요. 막 차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꼭 이렇게 한두 개 들고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경매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바로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자 사장님들은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문전박대 많이 당해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자 소장님이나 부부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 드세요. 근데 경매 좀 물어보러 왔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을 사러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 집 전화들도 가죠. 근데 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뭐 웃으면서 되게 환하게 인사하면서 가고, 그 솔직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문전박대 하진 않죠. 근데 개 중에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가야 될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임장의 완전 필수는 부동산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조금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건 그냥 계속 나는 가야만 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속 가셔야 되죠. 제가 책을 보니까 이제 조금 떨리거나 긴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대본을 좀 짜서 가라고. 근데 작가님도 대본 써서 가본 뭐 그런 걸 기억해내서 가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지금은 제가 초보자의 마음을 기억을 해야 하니까 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초보자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제가 자세한 질문까지도 써놨어요. 부동산 가서 해야 될 질문, 근데 내가 모르면 가서 뭘 물어보지? 되게 난감해요. 그리고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사전조사 이미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부동산 가서 이제 질문을 좀 대충 준비를 해가는 거죠. 뭐 이 동네 뭐가 좋냐, 이 동네 어디 사람들이 선호하냐, 어느 아파트 선호하냐, 왜 여기가 비싸냐, 그럼 여기 사람들 어디로 출퇴근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미리 좀 연습도 해가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지. 가서 부동산 가가지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내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사갈 아파트, 아까 얘기한 대치동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대치동 그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인데 지금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상담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스킬을 배우는 거죠, 내가. 그러면 솔직히 부동산 가면요, 부동산 소장님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손님을 맞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강생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 수강생이 하는 질문 딱 1000마디만 들으면 초보구나, 이거 좀 해봤네, 딱 알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요. 그러니까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 하루에 만나면 손님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 딱 들으면 이거 초보구나, 이거 좀 해봤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완전 초보면 부동산에서 완전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무시를 안 당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지역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초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왔구나, 이런 인상을 풍긴다면 절대 호구로 보진 않겠죠. 전혀 이거를 모르고 온 사람한테는 안 팔리는 물건,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 수수료 2배 준다는 물건, 이런 물건을 권유할 수도 있게,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내가 호구로 안 보이는 거고 완전 생초보 무시를 안 당하는 거죠. 작가님 책을 보면 중개업소,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먼저 연락을 하고 좋은 매물들을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은 어떻게 맺는 건지 궁금하다. 제가 만약 앞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제가 아파트를 사고 이제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면서 이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루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번호 받아 적잖아요. 공책에 보면 그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아요. 쫙 보면 이게 이제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에 따라 그 리스트가 뭐 되게 달라지겠죠. 근데 물건이 시장에 없는 상황에 뭐 서로 연락도 하는 사람이 쫙 있으면 그 중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을까요? 그쵸. 예,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얘가 그냥 알아보러 왔느냐, 정말 살 건가, 그것도 알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완전히 사겠다는 의지를 사지 않더라도, 설사 사지 않더라도, 정말 이거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마음이 좀 통해야겠죠. 천안 같은 데도 20번씩 한 번 이제 뭐 그 거래할 때 뭐 20번씩 내려가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거래하는 게 임장을 갈 때 제가 이 지역을 제 머릿속에 싹 넣어야 되니까 그 엄청난 면적이잖아요. 그 면적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이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면 저는 전국구 지역 분석가예요. 그래서 뭐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파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안이다. 내가 그러면 천안이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흐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천안에서 승부를 보리라 생각을 한다면 이 천안 한 지역을 내가 완전히 속속들이 알아야 되니까 뭐 5번, 10번, 20번 아니라 뭐 가야죠. 내가 알 때까지 가야죠. 그렇게 계속 갔죠. 저희 집에 이런 지도가 책장에 이렇게 이 책장이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2줄이 있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도 그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좀 알아내는 작가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모르죠. 그러니까 만나서 말을 시켜봐야 알잖아요. 근데 부동산 엄청 많은데 저는 일단 제가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인 부동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을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쭉 걸어요. 부동산이 쫙 있습니다. 쫙 있으면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밖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손님인 걸 알아.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저 사람 분명히 손님이야.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서 맞이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막 들어오시라고 막 선짓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런 부동산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나랑 맞는 거죠. 그런 부동산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또 부동산에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소극적이고 투자자 싫어하는 부동산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오시면 돼요. 가볍게. 나한테 뭔가 우호적이지 않아. 그러면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옆에 부동산 가면 되죠. 이제 좀 말 좀 시켜보면 그 지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고 그 지역에 잘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되게 좁아서 자기 지역밖에 모르고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쓱 이제 또 말이 조금 어눌하다 싶으면 쓱 일어나서 이제 가서 공인중개사 개업증을 봐요. 개업한 지 얼마나 됐나 이렇게 딱 보면 2019년, 뭐 2020년 이러죠. 그러면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그리고 명함 받아서 나오죠. 나오고 보통 좀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 설명 잘하시는 분 이런 데 가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임장이란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 이거 책에서도 작가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부터가 먼저 시작이죠. 그런데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기본 바탕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섣불리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한 사전 조사가 이제 지도 만들고 지도 꼭 안 만드셔도 되지만 그 지역에 자주 가시면 돼요. 지도 안 만들고 부동산에만 자주 가도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지역의 흐름, 수요와 공급이나 가격의 이 등락폭 흐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부동산 가서 좀 많이 정보를 얻으시고 내가 정말 세세하게 알려면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저는 이렇게 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